여러분 반갑습니다. 짱구 박사입니다. 다들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계십니까? 어, 날씨가 참,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그런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 날씨가 정말 좋은 주말의 오후인 것 같은데요. 일단 지난주, 이번 주 한 주간 정말 증시 혹독한 변동성 장세를 좀 보여주었던 그런 나날들이었는데 일단 금요일날 국내 증시도 큰 폭의 반등을 보였고 금요일날 미 증시도 거의 4% 가까운 상승을 보였다 보니까 아마 월요일날 국내 증시 양호한 상승 출발로 시작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불확실한 내용들이 많이 있는 시장 속에서도 일단 파월에 경기 연착륙을 장담하기 힘들다라는 발언에도 불구하고 증시가 올라왔다라는 것은 악재에 의한 반발 매수세가 상당히 강하게 지금 시장에 작용을 했다라고 보여지고, 또 어찌 보면 목요일 날 증시의 하락이 시장에는 하나의 휩소로, 즉 속임수 패턴이 일부 작동을 하면서 올라온 부분이기 때문에 일부는 긍정적인 시각을 조금 더 가지고 시장을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네요. 악재를 딛고 올라왔던 시장이기 때문에 당연히 좋게 볼 수 있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파월의 경기 연착륙 장담하기 힘들다라는 발언에도 불구하고 급반등하는 미국 시장, 데드캣 바운스인가 혹은 베어마켓 랠리의 시작점인가 한번 보도록 하죠. 일단 미 증시 거의 90% 이상의 종목군들 섹터가 상승을 했기 때문에 아주 고른 상승장이 펼쳐졌고요. 여기에 이제 특히 IT 반도체 섹터가 굉장히 크게 반등을 했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이 인베스터 데이에서 말한 이 데이터 센터의 확장이 굉장히 가파르다. 그리고 최근 인텔에서 나왔던 사파이어 레이커즈, 즉 차세대 기판 그 메인보드 이슈 등등, 거기에 최근에 문제가 되었던 이 루나 사태를 딛고 급격하게 올라온 이 가상화폐 관련 종목군들까지 힘을 합쳐서 나스닥이 굉장히 큰 폭의 반등을 좀 보여주었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매일 3에서 4%의 변동성을 계속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또 반등이 나와도 또 언제든지 그렇게 꼬꾸라질 수 있는 모습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약간은 해봅니다. 아직은 하락 추세에서 질적 반등이 시작됐다 정도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그 반등의 힘이 어디까지 갈 것인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거는 나스닥 지수고요. 나스닥 지수고, 일단 보시면은 이 코로나 때 만들어졌던 저점에서부터 최근 고점까지 이 피보나치로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최근 증시는 0.38까지 하락 이후에 강력하게 반등이 나왔죠. 이 하락 반등에서 여기에서 다시 엔벨로프 피보나치를 그렸을 때 정확히 0.5%, 즉 반틈의 반등을 돌려 세우고 다시 밀려 내려왔습니다. 지금의 증시는 이 피보나치 비율에서 정확히 50%까지 밀려 내려온 상태에서 귤적 반등이기 때문에 약간은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통상적으로 이 하락 추세대 내에서 이 중심봉 위치까지의 반등을 일단은 고려를 하고 보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현재 이 구간에서는 강력한 지지가 일단은 나왔다라고 보기 때문에 조금 더 신뢰를 준다면 흔히 말하는 짝꿍댕이, 흔히 말해서 짝꿍댕이 이런 바닥을 만들고 딛고 올라갈 때 조금 더 길게 베어마켓 랠리가 진행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네요. 현재 시장에 공개되어 있는 악재들은 대부분 어찌 보면 지속된 악재 속에서 우려감이 증시에 선반영을 했고, 여기에 대한 우려감 중에 하나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도 있는데, 경기 침체에 대한 명확한 경기가 침체됐다라는 시그널은 아직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금리 인상이라는 게 통상 경기 침체를 몰고 옵니다. 거의 대부분의 금리 인상 이후에 향후 1에서 2년 안에 경기 침체가 나올 확률이 상당히 높은데요. 90% 이상의 확률로 경기 침체를 보였기 때문에 이 이후에도 경기 침체는 올 수밖에 없겠죠. 또 높은 인플레이션에 의한 경기 침체도 불가피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그러나 당장 일어날 일이 아니다라고 시장에서 판단을 한다면 그게 곧
베어마켓 랠리를 만들 수 있는 첫 번째 단서가 나왔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강력한 반등이 나와 주었고요.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증시 다 양호한 상승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국내 증시도 금요일 날 일단은 선반영을 했지만은 추가적인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래에서 좀 더 이 파월 기자회견 내용을 조금 더 복기를 해볼 필요는 있겠으나 일단 금요일날 강력하게 들어왔던 외국인 1조 원대 선물 매수가 월요일날도 지속된다면 이런 부분이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 같고요. 최근 거의 환율이 1290원 94원까지 올라갔었는데 지금은 여기 환율로 보면 1279원이기 때문에 상당히 또 레벨 다운이 되었고요. 1300원대가 되면 또 고점 시그널이 나오기 때문에 위로는 약간 막혀있다 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환율의 추가적인 급등을 우려했던 상황 속에서 일부 바운스가 나왔기 때문에 바운딩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 긍정적으로 봐도 될 것 같고요. 금요일날 시장 굉장히 또 세게 올라왔고 종가까지 고가를 만들면서 대부분 업종 양호하게 올라간 듯 합니다. 자, 시황 이어서 보면요. 최근 루나 사태로 인한 가상자산 시장의 급락과 더불어 미증시의 지속적인 하락세 속 목요일 미증시는 저점 대비 양봉 마감하면서 상승의 불씨를 살려놨는데요. 일단 이후 파월의 4년 연임이 확정되면서 발언한 내용은 사실 제 개인적인 판단에서는 좋은 내용이 없었던 걸로 보이는 부분에도 불구하고요. 시장은 급반등을 했다라는 점에서 최근 급격한 증시 하락에 따른 강한 반등이 나왔다라고 일단 해석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파월 4년 연임 확정 인터뷰 내용을 잠시 살펴보면 인플레 통제에는 일부 고통이 따를 것이다. 공격적인 긴축 뒤에는 경기 침체는 피하기 매우 어려울 것이다. 또한 경기 연착륙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연착륙은 연준이 조절할 수 없는 것이다. 즉 연착륙에 대해서 그동안 지속적으로 강조를 했었고 경기 침체는 없을 것이다 라는 부분을 강조했던 부분에서 이 4년 연임이 확정된 이후 바로 말이 바뀌었죠. 이런 부분은 당연히 시장의 불확실성 요인일 수도 있는데 이 다음 내용을 저도 곰곰이 보니까 또 이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즉 위쪽은 위부적 요인에 그러니까 외부적 요인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단서를 냈죠. 연착륙은 연준이 조절할 수 없는 것은 외부적 요인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하나의 핑계거리를 만들어 놓고 파월이 간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했었는데요. 일단 조금 더 말을 보면 그동안 파월은 경기 침체는 없을 것이며 연착륙은 가능할 것이다 라는 발언을 지속 반복했었는데 연임 이후 말이 바뀌었다라는 점은 부정적인 내용이 맞다라고 봅니다. 사실 여기에 여러 코멘트를 더해 보면요, 연준은 지금 물가와 경기 중에 물가를 최우선 순위로 잡고 물가 안정에 실패한다면 어떠한 정책도 작동하기 어렵다라는 발언과 함께 예상보다 빠르게 잡힌다면 정책 속도를 조절하겠다며 약간은 시장을 달래는 발언이 막판에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약간의 긍정적인 해석으로 받아들여졌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이제 자이언트 스텝은 없다라고 다시 한번 못을 박았던 점에서 시장이 급격하게 좀 올라왔고 이런 부분이 시장이 상승해서 그랬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달러가 하락해서 그랬을 수도 있고 또한 가상자산 시장이 급락하다가 반등을 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복합적인 내용을 정확하게 보면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일부 완화되면서 증시가 단기간에 좀 올랐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또한 통상 급격한 금리 인상은 반드시 경기 침체를 몰고 옵니다. 거의 대부분이 그러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피할 수는 없을 거라고 보는데요. 현 시점에서 침체가 확인되지 않고 주가가 단기간에 마이너스 20% 급락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에 따른 반발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왔다라고 봐야 될 듯하며 현 시점이 진바닥인지 아니면 데드캣 바운스인지는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하겠는데 생각보단 강한 매수세에 현재 악재보단 점점 호재에 민감해지는 시장의 모습이라면 단기적으로 상승이 조금 더 연장될 수도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진바닥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재차 밀릴 수 있다는 보수적 시각도 동반해야
해서 봐야 되고, 상승의 연속도 단기적일 수 있다라고 봐야겠죠. 지금 많은 종목군들이 굉장히 밑바닥에 깔려 있습니다. 이런 종목군들이 하루하루 섹터를 바꿔면서 이제 또 급등하는 모습이 나오겠죠. 그러다가 다시 제자리에 돌려놓고 하는 과정들이 나올 텐데, 그런 부분 잘 보면서 좀 고려는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는 사실 변화된 모습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 악재로 작용을 하지 않고 있고요. 사실 저도 금요일날 시장에서 핀란드, 스웨덴 등 나토 가입 시사 등을 말을 했던 부분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크게 부각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면 이 또한 특별한 악재성 재료로 이어지지는 않는 듯 합니다. 또한 중국 봉쇄 이슈는 시간이 지나면 풀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선 상하이 봉쇄 완화 조짐 그리고 5월 중순 혹은 말경에 점진적인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 조금 살려가는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월요일 시장이 갭상승 이후 분명히 눌림을 저는 한 차례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러한 구간에서 1차적으로 종목군들을 좀 편입해 볼만 하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국내 증시 목요일 루나 쇼크에 더해 지수 급락과 함께 저점 붕괴 시도가 있었는데, 금요일 강력한 외국인 선물 매수세와 함께 양시장 동반 수급에 의한 강한 반등이 1차적으로 시작되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미증시 급등에 따른 갭상승 출발이 예상되지만은, 이러한 갭상승 이후 단기 눌림에서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를 고민하면서 일단 분할 매수로 일부 접근해야 된다고 봐도 무방할 듯 하네요. 자, IT 반도체 섹터. 최근 IT 반도체 섹터가 굉장히 좋아요, 시장에서. 즉, 지금 시장에서 좋은 섹터는 2차 전지, 특히 양극재 관련 섹터, 그리고 IT 반도체 섹터가 시장의 주도주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금요일 미 증시에서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5% 급등을 한 모습,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인베스터 데이에서 데이터 센터 확장세가 무섭다, 수요가 늘어난다, AI 모빌리티발 수요가 폭증하고 있다 등등의 내용들이 나오면서 IT 반도체 섹터가 급등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일부 국내 시장에서 금요일날 작용을 했을 거라 생각은 합니다. 그렇지만 이 안에서 새로 나온 종목군들이 탄생을 했죠. 그거는 인텔 사파이어 레이즈, 즉 차세대의 이 CPU를 공개하면서 DDR5 메모리 섹터가 아닌 PC 센터가 개화를 했다라는 겁니다. PC 센터는 뭐가 있냐? 즉 데이터 센터향 CPU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된다면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DDR5 D램의 공급이 급격하게 늘어날 가능성이 열렸다라고 봐야 되겠죠. 이런 부분이 첫 번째로 DDR5 관련주 섹터에 훈풍을 좀 주었고요. 그 외에 IT 반도체 호실적 관련된 종목군들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IT 반도체 지속적인 관심 필요하다라는 관점은 변함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번 주 바이든이 5월 20일 날 방한을 합니다. 5월 21일 날은 이 4대 총수와 이제 회동이 있죠. 여기서 이제 뭐 현대그룹은 구조 투자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며, 뭐 SK나 뭐 삼성도 마찬가지로 뭔가 이슈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미국에서도 반도체 이슈가 많고 전기차 이슈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내용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뭐 안전마진 생각하면서 볼 수 있는 게 IT 반도체 계열로 저는 생각이 들고, 이 안에서 실적이 양호하고 우상하고 있는 종목군들 눌림에서 대응하면 좋아 보인다 생각이 드네요. 자, 2차 전지 섹터 최근 굉장히 강합니다. 그 안에서도 LNF가 제일 센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일단 월요일날 LNF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죠. 네, 거기에 이제 테슬라의 이 배터리 자립 관련해서 테슬라에 납품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LNF가 가장 현재 수혜를 많이 받고 있다라고 보여지네요. 그래서 LNF 그리고 에코프로비엠은 유상증자 권리락이 끝났고, 그 이후에 이제 무상증자가 이제 이벤트가 기다리고 있는데 6월이죠. 6월 10일인가. 그래서 에코프로비엠은 조금 더 밀린다면 좋은 구간이 나올 것 같고요. 코스모 신소재도 계속 봐야 될 양극재 3인방 종목이고, CNT 도전제
부분이 좀 많이 올라오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나노 신소재라든지 엔캠 정도만 후발주로 좀 넣어놓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목요일 날은 시장에서 목요일, 수요일이죠. 박셀바이오가 굉장히 크게 강세를 보였었는데 일단 목요일 날 한번 HLB에 이상 급등이 있다가 어제 금요일 날 이 삼상에 대한 긍정적인 기사가 나오면서 일단 HLB 생명과학이 상하게 들어가고 HLB가 좀 올랐는데요. 제약바이오 섹터 안에서 지속적으로 바닥을 지금 뚫고 올라오려고 하는 종목군들이 상당히 발생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HLB는 거래대금이 터졌기 때문에 월요일도 봐봐야 될 종목으로 보여지고 박셀바이오는 잘 추적을 좀 하면서 대응을 해볼 계획이고요. 해운 여전히 좋다 생각이 들고 일단은 이 컨테이너 선보다는 여전히 벌크선 계열이 더 좋아 보이네요. 일단 페노션 지속적으로 봐야 될 종목이고 태용로직스도 이번에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작년 동기 대비 200%의 실적 발표가 나왔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부분에서 어떤 부분이 실적을 캐리했냐가 중요하겠죠. 바로 이 가스, 액체 화물에서 대폭의 실적 증가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럼 현재 시장의 트렌드와 맞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태용로직스도 굉장히 좋아서 눌림목이 온다면은 언제든지 봐봐도 될 부분이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자, 주말 사이 그리고 지난주에 좀 시장에 돌발 변수 아닌 변수가 생긴 부분이 북한의 코로나 발생에 대한 인도적 정부의 지원이 있는데요. 이건 아마 북한이 주말 사이에 나왔던 내용이 워낙 크게 좀 이슈가 되고 월요일날 정부 차원에서 인도적 지원을 북한에 정식적으로 제안을 한다라는 이벤트가 남아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움직이지 않을까 정도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UAM 테마는 정부 차원에서 투자 그리고 대기업의 진출 등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계속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말 사이에 우크라이나 침공 관련해서 푸틴 건강이산설이 증폭된다라는 내용은 결국은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많은 변수로도 작용이 될 부분이라 긍정적인 내용으로 시장에서 봐야 될 것 같고 바이든 방안에 관련해서 5월 20일, 21일이기 때문에 그 전에 액션이 나올 수 있는 종목군들 잘 보면 되겠죠. 더군다나 LG의 이 권영세 부회장이 일요일날 오늘 미국을 출장을 하고 이에 따라서 나인테크라든지 나라 M&D 등 시간의 상한가에 들어가 있는데 이런 종목군들 다시금 테마가 이루어지는지 좀 지켜보면 좋을 듯 합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한번 다 살펴보고요. 그리고 이 인도에 밀 수출 금지 이슈가 있는데 사실 지금 현 시점에서 지수가 낙폭이 과한 상태에서 이런 이벤트가 발생을 해서 시가 갭을 든다 그러면 해치 종목군들이 더 잘 갈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본다면 사실 저는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해치 종목군들은 아마 매매를 하지 않을 듯 싶네요. 그런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수는 아까 간단하게 지수는 아까 간단하게 봤고요. 잠시만요. 왜 차트가 자, 코스닥 업종 차트만 한번 간단하게 보죠. 일단 아주 의미 있는 구간에서 깨지지 말아야 될 자리를 버텨준 거는 천만다행이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이 구간, 다중반대를 바닥을 만들어 놓았던 이 구간에서 일단 균적 반등이 나왔고요. 월요일 날은 당연히 5일선 위로 올라타는 모습이 나오겠죠. 갭을. 그러면은 장중에 좀 눌렸을 때 저는 일부 봐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의미 있는 구간을 돌파한 시점. 여기까지 밀릴지는 모르겠는데 지수가 만약에 마이너스로 간다면은 더 좋을 것 같고요. 밀린다면 그런 구간에서 종목군들을 봐봐야 되겠죠. 예를 들면 지수가 857포인트 이상에서
갭을 띄워서 내려온다면 이 5일선 언저리 뭐 깨지고 내려온 전일의 시가 전전일의 고점을 본다든지 뭐 이런 전략을 세워서 좀 종목군들을 매수를 진행을 좀 해볼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당연히 나스닥 선물도 좀 체크를 하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상승이 나온다면 최근에 급격하게 내려왔을 때 이런 갭 구간들 있죠. 이런 자리까지도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상승이 몇 개월 연속 나오는지는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지수적으로 하락 하나, A 1 2 3 4 5 파동으로 보면 하락 5파가 완성이 됐습니다. 하락 5파가 완성이 되었고, 단지 이제 이 자리가 짧게 쌍바닥을 주고 여기서 올라가서 이렇게 가준다면 조금 더 신뢰가 높아지겠죠. 그래서 올라갔다가 눌려서 여기서 바닥을 지지가 확인되고 올라가는 모습에 시황이 일부 바뀌기만 한다면은 바뀌기만 한다면 뭐 작은 또 박스권 랠리가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통상 주가라는 게 올라가든 내려가든 이러한 이평선을 계속 맞고 떨어지고를 반복하면서 내려가고, 시장에 급격하게 뭐 블랙스완이라든지 화이트스완 그런 이벤트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은 이런 식으로 맞고 떨어지는 부분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이 이런 자리가 된다면 굉장히 좋은 거고요. 이게 이제 베어마켓 랠리라고 하죠. 베어마켓 랠리. 아니면은 이 자리에서 이렇게 하다가 다시 꺾일지, 이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종목군들을 좀 보죠. 자, 먼저 삼성전자를 한번 볼게요. 오늘은 금요일날 삼성전자가 2.47%를 좀 올라오면서 다시금 21선을 타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최근 이 추세대에서 한번 상승을 하고 다시 밑으로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타는데, 삼성전자 자체가 이 구간에서 다중바닥을 만들어 준다면은 반등이 좀 진행이 되겠죠. 얘도 이런 구간까지의 반등을 열어놓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밖에 대형주에서는 기아가 꾸준하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미국에서 기아 전기차 판매량이 테슬라 다음으로 2위에 올라가 있고, 그 다음에 강달러에 따른 환율 효과 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강력한 수급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금요일날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도 많이 올랐고요. 뭐 최근에 화신이라든지 현대공업이라든지 뭐 SL이라든지 뭐 자동차 부품단 종목군들도 상당히 양호한 모습을 좀 보여주네요. 일단 현대차, 구형테크, 지금 현대자동차에서 바이든 방학 때 구조 투자 계획을 발표한다라는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시가부터 굉장히 높게 갭을 떠서 내려왔고, 완전히 깨질 것인지 아니면 이번 주말 발표, 그러니까 다가오는 주말 발표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반등하는 모습에서 움직일지 좀 지켜는 봐야 될 것 같네요. KB 오토시스와 함께 KB 오토시스가 지금은 더 강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이쪽은 테마 계열에서 봐봐야 될 것 같고요. 자, IT 반도체 종목군들을 쭉 한번 보면은 금요일날 아비코전자가 일단 강하게 거래 대금을 터트리면서 좀 올라왔습니다. 사파이어 레이즈의 공개, 저도 이 부분 봤는데 사실 대응을 못했던 거는 제가 좀 실수를 한 것 같아요. 돌파 시점에 이미 종목이 체크가 됐었는데 이 돌파할 때 바로 들어갔어야 되는데 시장을 약간 보수적으로 봤던 부분이 여기서 매매가 안 됐던 것 같고요. 이 자리에서. 왜냐면은 사파이어 레이저에 대해서 알면서 순간 놓쳐버렸다라고 보여집니다. 의미 있는 박스권을 돌파를 했고, 이때 이 종목이 올라갔던 이유는 전부 다 DDR5에 대한 기대감이죠. 근데 이제 그 기대감에서 실제로 DDR5가 나왔기 때문에, 자, 강력한 저항 구간을 돌파하면 강력한 지지 구간이 됩니다. 어찌됐든 여기서 계속 올라가든지 뭐 방향을 잡겠죠. 이 지지 구간에서 눌림으로 이 종목은 잡아볼만 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DDR5 관련해서 TLB라는 종목, 최근에 실적이 계속 좋아지고 있는 신규 상장주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 뭐 상장한 지는 1년이 넘어서 뭐 보유예수라는 거는 다 끝났지 않았을까라고 보여주고요. 다중바닥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지금
돌렸기 때문에, 그리고 이 구간은 매물이 좀 있죠. 이런 자리에서 매물이 좀 있는 구간이라 좀 눌리면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눌리면 여기에서부터 거래가 들어왔기 때문에 뭐 이런 구간들 21선을 맞춰서 눌러준다면은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저는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종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시가총액 2,300억에 이 하이엔드 기판을 하는 업체고, DDR5 관련해서 매출이 대폭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면은 성장주 기반의 종목으로 보여집니다. 영업이익률이 얘도 상당히 괜찮죠. 영업이익률이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는 종목이라 눌림으로 공략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눌림으로 좀 공략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 DB하이텍이 실적 발표를 했네요. 1,800억 영업이익이 나왔고요. 일단 굉장히 잘 나왔고, 시장 예상치가 원래 1,500억이었는데 리포트는 1,700억대를 저는 봤었습니다. 그러면은 시장 리포트 예상가보다 한 100억 정도 더 나왔는데, 삼성전자에서 파운드리 가격을 15% 20% 인상설이 좀 있죠. 그런 부분이라면 다시금 올라갈 수 있는 확정성을 좀 가졌겠구나라는 생각도 좀 드네요. 일단은 이 장기 이평선 라인을 어떻게 처리하는지가 우선일 것 같고요. 이 구간에서 힘을 모아서 올라간다면 추가적으로 뭐 최고가는 아니더라도 8만 원대 회복하는 그림을 그려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시장에 실적이 나오는 종목이 흔하지 않기 때문에 요새,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가능해 보이기 때문에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동진 세미캠도 EUV 공정 안에서는 가장 강력한 종목이죠. 일단은 지난번에 다 매도하고 종목은 가지고 있지 않은데, 이런 구간에서 눌린 구간 나오는지 체크하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적이 대폭 늘어났는데 워낙 이 종목은 IR을 안 하는 종목이다 보니까 알 수가 없는 거고, 원익 QNC 소킷이죠. 소킷도 굉장히 좋아요, 지금 종목군들이. 그래서 이런 자리 눌림이 올 때까지, 눌림이 오면 그 눌림에 맞춰서 매매하면 되고, ISC도 소킷 종목 줍니다. 그래서 반도체 장비는 제가 뺐고요. 반도체 소재단의 종목군들, 부품단 종목군들 위주로 계속 체크하고 관심을 가져야 된다. 시장이 직전 저점을 깨고 나락으로 갈 것처럼 보였었는데, 시장이 반등할 때는 그런 종목군들보다 훨씬 반등이 강한 종목군들이죠. 그러면 이런 종목군들이 지금의 시장의 주도주가 맞다라고 판단을 하고 보는 게 현명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 계속 체크가 돼야 되겠다라고 보여지고요. 자, 금요일날 HLB가 굉장히 강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일단 목요일날도 거의 2천억 육박한 거래대금을 터뜨리면서 좀 올라왔었는데, 장 전에 굉장히 큰 호재를 만들고 15% 이상 갭이 들었죠. 저도 HLB는 매매를 좀 해서 수익을 좀 냈었는데요. HLB, 그 다음에 HLB 생명과학, HLB 제약, 이렇게 세 개 다 금요일날은 건드렸었고요. HLB 제약은 뭐 이 계좌로 매매를 안 해서 저는 이제 아래에서 잡아서 위에서 매도하고 이 이상을 못 봤는데, 이 다음에 매매한 거는 HLB 생명과학을 매매했고요. HLB 제약은 그냥 갭에 들어가서 이 짧은 구간만 먹었던 것 같습니다. 한 3% 정도 VI 이 갭에 이렇게 딱 먹고 말았고요. HLB 생명과학은 제가 다른 계좌로 해서 여기 없는데 HLB를 매도하고 이 자리에서 들어갔던 것 같아요. 이 자리에 들어가서 분할 매도를 이렇게 상한가에 다 판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상승률이 가장 컸던 대장주였기 때문에 일단은 봤고요. 시가총액이 얘도 1조 2천억이긴 하지만은 HLB보다는 시총이 좀 낮아서 일단 HLB 생명과학을 좀 본 것 같습니다. 이 종목군들이 일단 단번에 뭐 날아가고 그러지는 못할 것 같지만은, 과거에도 보면은 워낙 올라갈 때 가파른 상승을 좀 많이 보여주죠. 그리고 변동성도 매우 큽니다. 지난번 상승 파동이 있을 때는 상한가를 단 한 번도 주지 못하고 올라갔었죠. 근데 이번에는 상한가가 바닥권에서 나왔다 라면, 그리고 과거 이 종목군들의 끼를 봤을 때 완전히
이렇게 날아가 버리죠. 완전 이렇게 날아갔었기 때문에 그때도 HLB보다 HLB 제약이 더 셌던 것 같아요. 생명과학이. 그래서 그때도 HLB 둘이 뭐 비슷비슷하게 올라왔네요. 얘가 9배, 그 다음에 HLB 생명과학이 10배 올라왔기 때문에 일단은 HLB 생명과학이 일단 대장이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HLB 생명과학을 눌림 종목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 박셀바이오는 이 구간 강하게 거래량을 터트렸는데 지금 조정이 나오죠. 일단 저는 당연히 지금 이렇게 우상향하고 있던 이 21 이평선의 트위스터를 지금 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손절을 잡더라도 이런 구간들 왔을 때는 한번 매수라도 해봐야죠. 매수라도 기대감이 살아있기 때문에 매수라도 저는 해보는 게 이제 좋아 보인다 라고 보여지네요. 그래서 다시금 이때 돌파하는 모습이 나올 때는 비중을 돌파하면서 더 실어야 되고, 이런 구간이 상당히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힘을 모으다가 뭐 재료 나올 때 빵빵빵 하고 날려 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조정이 길었다. 그리고 이 긴 조정 뒤에서 이제껏 이 이평선의 기울기를 옆으로 바꿔놓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죠. 이 기울기가 바뀐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는데 일단은 이평선의 기울기가 우상향해서 좀 꺾였다가 다시 재차 우상향 하는데, 장기 이평선을 돌파하는 중장기 크로스가 나오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봐봐도 저는 무방하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박셀바이오, 제약바이오에서는 위주로 보고요. 케어젠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케어젠이라는 종목. 근데 저는 한 번 더 눌리기를 바랬는데 시장이 급반등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반등 때 강하게 튀어 올라오죠. 이런 자리들 잘 기다려서 보시면 중장기로 나쁘지 않은 종목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목요일날 언급했던 조일알미늄은 시가가 감사하게도 너무나 높게 떠주어서, 시가가 감사하게도 너무나 높게 떠주어서 시가에 그냥 전량 매도를 하고 마무리를 좀 했었고요. 박셀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계속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 눌리면서 좀 매수를 해서 일단 분할 청산을 했는데, 이런 구간대 언저리를 좀 관심 있게 지켜보는 구간이고요. 금요일날, 목요일날 KG ETS가 상가에 들어갔었죠. 저는 KG ETS는 개인적으로 매매를 좀 안 해서 좀 아쉽긴 한데, 거래대금이 1조가 터졌습니다. 재료적으로는 소멸로 갈 수도 있는 재료인데 여기서 거래대금을 터쳤다라는 부분에 아마도 매매는 하지 않을 것 같고요. 아마도 매매는 이어가지 않을 것 같고, 광명전기라는 종목이 금요일날 거래대금을 상당히 많이 붙였죠. 지난번에 이 구간에서는 이제 원전이기도 했고 그 다음에 또 뭐 전력으로도 엮이기도 했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사실 이 종목이 올라갈 때 원전으로 올라가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이상히 뭐 삼성전자 반도체에 좀 엮이기도 하는 것 같고, 또 거기에 뭐 경협으로도 좀 엮이는 것 같다라는 좀 느낌도 드는데요. 종목이 좀 질이 그렇게 썩 좋은 종목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시가총액 1,500억짜리 종목에 2,300억 거래대금이 터졌다라는 거 자체가 좀 대단한 것 같아서 일단 좀 매매를 좀 많이 하긴 했었는데요. 이 구간에서는 뭐 수익 잘 냈고요. 이 구간에서 들어간 거는 1% 내외로 전량 손절한 거고, 여기에서 산 거는 비중을 일부만 한 덩어리만 줄였습니다. 좀 생각보다 많이 밀리길래 비중 좀 줄여서 놓은 거는 여기서 돌파가 나와서 재차 한 줄인 것만큼만 사서 반 팔고 나머지 반 판고 다시 매수가 들어가서 눌리고 나서 여기 올라올 때 매수가 들어가서 나머지는 상한가 언저리에 거의 대부분을 팔은 것 같아요. 굉장히 저는 어려운 매매를 좀 했고요. 이 종목에서 쉽지 않은 매매였던 것 같아요. 쉽지 않은 매매였던 것 같아. 이런 구간에서 분할 매수는 아래에서만 잡혔고 여기서 일부 깨질 때 손절, 그 다음에 주가 매수. 근데 쉽지 않은 종목인 것 같은데 금요일날 굉장히 셌다.
정도 생각이 듭니다. 갭이 너무나 높게 떠버리면은 할 수 없는 거고요. 힘을 많이 모았기 때문에 이런 구간들이 힘을 모은 자리죠. 종목이 힘을 모은 자리이기 때문에 한번 관심 있게 좀 체크는 해놓고 볼 필요가 있어 보이네요. 자, 해운, 자, 페노션, 연 이틀 강력한 기간 외인 수급이 연속이 되고 있습니다. 현 구간에서는 저는 매수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항상 눌림에서 봐봐야 되겠죠. 최근 강력한 수급이기 때문에 실적 기반이고, 자, 그리고 흥하해운도 세력주 관점에서는 잘 올라갈 수 있다 정도. 근데 실적 베이스가 안 되니까 태용로직스는 굉장히 높은 구간에서 실적 발표가 금요일 날 있었죠. 네, 330억. 네, 역대 최대 실적이기 때문에 좋은 내용이 나왔다라고 보여지고 여전히 좀 강하다라는 거가 있기 때문에 눌렸을 때는 네, 권리락 전에는 얼마든지 봐볼 수 있을 종목으로 보여집니다. 실적이 워낙 좋은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무상증자 이슈 노터스, 얘도 좀 눌렸으면 좋겠는데 쉽게 안 눌리는 종목인 것 같아요. 눌리면, 그러니까 지금 단기 과열에서 올라왔는데 또 단기 과열에서 많이 떨어져서 이런 라인을 횡보한다면 워낙 강하게 올라와서 지켜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UAM 테마 지속적으로 강조 드리는데요. 기산텔레콤 시가매매 좀 들어가서 저는 많이는 못 먹었던 것 같아요. 장중 26%까지 올라가 버렸었는데 뭐 아주 짧게 뭐 이 한 파동 한 마디 정도만 먹고 나왔던 것 같습니다. 한 마디 정도 3% 먹고 나와서 이거는 좀 나름 부끄러운 매매인 것 같기도 하고. 그렇고요. 또 정부에서 네, 북한 인도적 지원 이슈가 좀 나왔죠. 그러면서 최근에 대장으로는 제가 볼 때는 조화제약이 좀 대장으로 움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워낙 이 종목군들이 바닥권에서 좀 지저분한 모습이다 보니까 약간은 보수적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거래 대금이 큰 종목으로 좀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저도 이제 보다가 금요일 날 힘이 좋아서 좀 들어가서 이 자리는 딱 보면 돌파죠. 네, 이 윗골을 돌파하는 거 보고 들어가서 매도 치고 매도하고 눌림에 들어와서 매도하고 그 다음에는 안 봤는데 월요일 날 오전 중에 정부에서 정식으로 제안을 할 이슈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종목을 좀 보면 괜찮겠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밖에 2차 전지센터는 LNF가 월요일날 실적 발표가 있는데 그 기대감으로 다시 신고가를 가버릴지 일단은 시장 내에서 가장 센 종목이기 때문에 LNF 위주로 계속 봐봐야 될 것 같네요. 자, 한 주, 네, 시장이 많이 급락도 했고 또 금요일날 급반등도 나왔습니다. 또 월요일날 시가부터 떠서 출발하기 때문에 또 이 또한 종목이 없다면은 어려운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전체적인 정황 상황 단기 네, 반등 랠리가 시작될 수도 있기 때문에 눌림에서 잘 공략한다면은 뭐 그렇게 어려운 시장의 흐름은 아닐 것 같습니다. 긍정적인 시각으로 이제는 조금 네, 전향해서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라이브 방송 가입 받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카페에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남은 주말 즐겁게 보내시고 여기까지 장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